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운동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자, 누우시고요. 누우셔서 허벅지 뒤에다가 손 깍지를 딱 끼세요. 그 다음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살짝 당기고 무릎을 천천히 펴시는 겁니다. 이때 무릎을 펼 때는 햄스트링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이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유연하신 분들은 무릎을 최대한 끝까지 펴시고, 또 더 유연하신 분들은 무릎을 가슴 쪽으로 더 많이 당겨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좀 덜 하시다면 발목을 이렇게 몸 쪽으로 더 당기셔서 종아리 부위까지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운동하시면 되고요. 자, 휴식하는 동안은 반대쪽 다리 준비하시고 또는 다음 동작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실게요. 무릎을 지그시. 이때 한 번에 확 펴는 게 아니라 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근육의 유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지그시 동작을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너무 과하게 빠른 동작으로 가게 되면은 근육이 오히려 더 수축하면서 짧아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그시 천천히. 이때 햄스트링 근육의 반대쪽에 있는 근육은 허벅지 앞쪽 근육이기 때문에 무릎을 펴면서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힘이 들어온다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해보세요. 다음은 엉덩이 스트레칭입니다. 이렇게 다리를 반대쪽 다리에 올려두시고요. 다리 이렇게 든 다음에 무릎에 손을 얹으시고, 그 다음 반대쪽 가슴 쪽으로 이 다리를 당기면서 엉덩이 부위가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아보세요. 이 앞쪽에 있는 다리, 그러니까 스트레칭 하지 않고 있는 다리는 스트레칭 하는 다리를 가슴에다가 딱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가해 주시고, 이 손으로는 이렇게 받쳐서 반대쪽에 있는 가슴으로 무릎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케이, 자, 반대쪽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엉덩이 부위가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시작. 유연하신 분들은 이 발을 더 많이 끌고 가슴 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고요. 이 스트레칭 동작의 정답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각자 어떤 유연성 범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작을 너무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유연성 범위에 맞게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다리를 또 다시 올리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다리를 눕혀 보세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누워진 쪽 다리, 저는 지금 왼쪽 다리를 스트레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왼쪽 다리 허벅지의 안쪽 부분이 바닥에 거의 닿는다는 느낌으로 가시고요. 왼쪽 다리의 무릎이 몸통과 같은 선상이 될 수 있게, 일직선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어디가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나야 되냐면 이 앞쪽 부분에 있는 허벅지 근육과 약간 앞쪽 허벅지에서 측면에 있는 근육 쪽, 이 근육을 대퇴근막장근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자, 반대쪽도 다리를 올린 다음에 그대로 눕혀도 괜찮지만 눕힌 다음에 무릎을 항상 몸통과 같은 선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때 허벅지 앞쪽 근육을 더 많이 스트레칭 하고 싶으시다면 이 다리를, 무릎을 더 많이 굽혀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게 되면요, 이 허벅지 앞쪽과 그리고 허벅지 앞쪽에서 약간 측면 부에 있는, 그러니까 주머니에 손 딱 넣으면은 만져지는 이 근육의 스트레칭이 같이 됩니다. 호흡은 편하게, 허리는 떠도 괜찮습니다. 허리가 너무 과하게만 들리지 않게 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만 나면 되고요. 자, 다음 동작은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프로그 스트레칭입니다. 양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려주시고요. 자, 그대로 엉덩이를 스쿼트 하듯이 뒤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옆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동작을 할 때 고관절이 혹시 불편하시다, 이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관절 안쪽에서 찝히는 느낌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발을 너무 바깥쪽으로 벌리지 말고요, 약간 안쪽으로 집어넣으신 다음에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엉덩이 뒤로. 오케이. 자, 다음 동작은 이 프로그 자세에서, 개구리 자세에서 한쪽 다리만 옆으로 쭉 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바닥 안쪽을 바닥에 대주시고 그 상태에서 똑같이 엉덩이를 뒤로 보내주십니다. 이번에는 이 사타구니 안쪽에 있는 부위도 스트레칭이 되지만 허벅지 안쪽에 더 길게 늘어나 있는, 길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내전근이
전체 다 스트레칭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 안쪽에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나야 돼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허리가 너무 둥글게 말리지 않게, 또는 너무 허리가 과하게 젖혀지지 않게 몸통의 정렬을 딱 맞춰주시고, 호흡을 후 내뱉으시면서 조금씩 범위를 늘려나가 봅니다. 자, 반대쪽 가보실게요. 자, 다리를 쭉 옆으로. 자, 준비가 되시면 바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동작들이 휴식 시간이 크게 필요 없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이 휴식 시간은 동작을 바꾸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5개의 동작을 해봤고요. 이 동작들을 한 번씩만 더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동작 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햄스트링 스트레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바로 누울 준비하시고요. 자, 누우셔서 깍지 끼고 허벅지 뒤쪽에다가, 자, 그 다음 다리 뒤로 당기고요. 자, 방금 누우면서 제 허리 쪽에서 약간 공기가 이렇게 터지는 소리, 그러니까 방구 끼는 소리가 살짝 났는데요. 그거는 제 등이 지면이랑 마찰이 생기면서 생긴 소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촬영 중에 방구를 끼지는 않습니다. 자, 무릎을 지그시 펴시고, 이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무릎을 펴면서 무릎이 안 펴진다고 방금도 또 소리가 났는데, 자, 이렇게 쭉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게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눌러주세요. 반대쪽. 호흡하시면서 후. 제가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다른 관절들에 비해서는 유연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체대 입시를 할 때 허벅지 뒤쪽의 유연성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허벅지 뒤쪽 유연성을 평가하는 체대 종목이 있는, 그러니까 실기 종목이 있는 학교에 지원을 못할 정도로 유연성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자, 엉덩이 스트레칭입니다. 이렇게 딱 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가슴 쪽으로 당기시는데, 그냥 당기기보다는 무릎을 반대쪽에 있는 가슴 쪽으로 당겨 주시고, 그리고 다리를 잘 걸어 주셔야 돼요. 엉덩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나게. 이때 고관절이 좀 앞쪽이 찝히시는 분들은요, 팁을 드리자면 이 손을 바닥 쪽으로 약간 눌러주세요. 밑으로 눌러주면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자세를 이 다리의 위치를 좀 바꾸면서 엉덩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나는 지점에서 운동을 해주시고요. 자, 반대 가볼게요. 다리 올리고 반대쪽 가슴 쪽으로. 유튜브에 정말 많은 이제 스트레칭 영상들이 많이 존재를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 운동 효과가 더 좋냐 이런 것보다도 어떤 선생님을 따라서 얼마나 꾸준히 지속해서 그 운동 영상을 따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꾸 효과가 좋은 운동 영상을 찾아서만 헤매지 마시고, 지금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는 운동 영상을 계속 찾아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새해 1월 1일인데요. 1월 1일을 맞아서 이렇게 습관 만들기 챌린지 운동 프로그램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데, 1월 1일이라고 제가 언급은 따로 처음부터 드리지 않은 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1월 1일에 시작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또 완벽주의이신 분들이 1월 1일에 스타트를 잘 못 끊으셨다고 이렇게 바로 운동을 진행하시지 못하고 바로 다음 연도로 이 운동을 미루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새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2026년 여름에 보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30일 동안 이 챌린지를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고관절 전면에 있는 근육 스트레칭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무릎은 항상 몸통과 같은 선상. 자, 이렇게.
개구리 자세. 무릎 바깥쪽으로 벌리시고, 자, 엉덩이 뒤로. 이때 너무 빠르게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은 허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릴 수가 있어요. 허리를 좀 펴고 허리 중립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이 고관절이 잘 접혀준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자, 반대쪽 가보겠습니다. 반대쪽이 아니고 한쪽 다리를 옆으로 펴서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시죠. 사실 이 운동 프로그램은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영상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저희 오프라인 회원분들께서 개인 운동을 너무 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회원분들을 위한 운동 영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운동 영상이 절대로 대충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쪽 다리 쭉 펴시고 턱 당기고, 이 내전근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안 하시다가 딱 오랜만에 이 스트레칭 동작을 하시면은 이 뻣뻣해져 있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근육 부위이기도 해요. 가슴 스트레칭입니다. 팔을 옆으로 이렇게 벌려주시고요. 자,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눌러주시면서 몸통을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 이때 이 팔뼈에서부터 가슴 쪽에 있는 근육이 스트레칭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때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가슴을 활짝 열어주신 다음에 손 고정하고 몸통을 돌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호흡해 주시고, 오늘 스트레칭도 10분의 휴식 시간, 그러니까 10초의 휴식 시간, 10초 동안 동작을 바꾸는 시간만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 가겠습니다. 손 옆으로, 그리고 반대쪽으로 몸통을 회전하시면서 지금 왼쪽 스트레칭 할 때는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어주시고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고, 손바닥 고정한 다음에 몸통을 저 멀리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그때 손이 같이 이렇게 딸려오면 안 됩니다. 손 고정해주고 몸통 회전. 이 스트레칭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몸을 바닥 쪽으로 더 깊게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 몸 회전시켜 주세요. 이때 가슴 근육이 아니라 이두 근육, 그러니까 팔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스트레칭 되시는 분들 또한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가슴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두 근육도 같이 스트레칭 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은 이 겨드랑이 쪽에 연결되어 있는 광배근 스트레칭입니다. 광배근 스트레칭은 손을 이렇게 앞쪽으로 쭉 뻗어준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몸통을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세요. 이때 겨드랑이 부위가 스트레칭 된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 주먹 고정해 주시고 엉덩이 계속 뒤쪽으로 보내주시면서 팔뼈와 그리고 몸통이 분리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겨드랑이 부위가 스트레칭 되게 팔을 멀리 보내주시고 엉덩이와 손이 최대한 멀리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호흡해 주시면서 조금씩 범위를 늘려나가 보세요. 오케이. 자, 반대쪽 주먹 고정, 몸 뒤로. 이때 많이 유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스트레칭 할 때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과하게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먹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 놓으시면서 스트레칭 동작을 하면서도 근력 훈련이 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만 움직이셔도 겨드랑이 쪽 부위에 스트레칭 되는 자극이 느껴지실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광배근이라는 근육이 뻣뻣하면 팔을 만세하는 동작이 잘 안 되는 거겠죠? 자, 다음은 어깨 뒤쪽에 있는 후면 삼각근 스트레칭입니다. 이 스트레칭은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주시는 거고요. 후면 삼각근이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으는 동작이 잘 안 되겠죠. 우리 보통 이런 스트레칭 많이 하잖아요, 운동하기 전에. 근데 이 스트레칭을 하실 때 몸을 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은 어깨가 스트레칭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통을 회전하는 스트레칭이 되는 거니까 팔뼈만 최대한 몸 쪽으로 붙여주신다는 느낌으로 어깨 뒤쪽 라인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나셔야 됩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안 나시면은 이 손과 그리고 손등 쪽에 있는 전완 부위가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이 근력 운동과 함께 스트레칭을 병행해 주세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등척성 스트레칭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근육의 길이 변화는 없지만 근육이 그 범위에서 힘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연성 자체가 사실은 근육을 늘리는 개념도 있겠지만 우리가 근육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늘어나는 근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절이 유연하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그 범위에서 근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깍지 껴시고요. 깍지 끼시고 이렇게 등을 쭉 말아서 날개뼈가 서로 벌어진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날개뼈가 척추랑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날개뼈 사이를 스트레칭 해주십니다. 호흡해 주시고 후, 팔을 최대한 멀리 보내주세요. 자, 지금까지 5가지의 스트레칭 했고요.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보도록 할 겁니다. 다시 처음 대흉근 스트레칭으로 가실 거예요. 오케이. 자, 대흉근 스트레칭. 손 옆으로, 그 다음에 팔 멀리, 몸 멀리, 그다음 몸통 회전. 자, 대흉근 스트레칭 아까 이제 한 세트 지나가고 지금 2번째 세트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첫 번째 세트보다 훨씬 어깨가 가벼워진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느끼거든요. 대흉근 스트레칭만 해서 사실 이 동작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어깨의 전반적인 근육과 그리고 관절의 움직임들을 좋아지게 만드니까 그러한 동작들이 다 이 동작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스트레칭만 계속 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스트레칭 동작들을 병행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결핍되어 있는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처럼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의 운동만 하시기보다는 다양한 운동들로 조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다 보면은 우리 다양한 움직임들에 좋은 영향이 생기고요. A라는 운동이 B라는 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고 B라는 운동이 C라는 또 운동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광배근 스트레칭. 발 멀리, 엉덩이 뒤로. 겨드랑이 부위가 스트레칭 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앞에 계속 쳐다보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거슬릴 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세요. 지금 제가 초 세팅을 해놓고선 지금 이렇게 타이머를 보고 하는데 타이머 소리를 너무 적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계속 확인하면서 가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대쪽.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스트레칭들은 휴식 시간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준비되면은 바로 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움직임적인 부분으로 이런 스트레칭을 이해하시면요. 그러면 팔을 만세하는 동작은 다 광배근 스트레칭이 되는 거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스트레칭인 어깨 후면 삼각근 스트레칭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동작의 스트레칭은 다 똑같은 부위의 스트레칭, 비슷한 부위의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스트레칭도 결국은 똑같은 운동이 되는 거겠죠. 팔뼈를 몸이랑 가깝게 만들어주니까 뒤에 근육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 동작을 그냥 보면서 따라하기보다는 보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운동을 이해하고 또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능력들이 개선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 설명도 같이 들으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물론 제 목소리가 듣기 싫고 설명이 듣기 싫으신 분들은 음소거를 하시고 동작만이라도 좀 따라해 주세요. 자, 발 좀 멀리. 이런 스트레칭은 사실 손을 최대한 멀리 보내게 되면 어깨 뒤쪽에 있는 스트레칭도 되지만 몸통이 회전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날개뼈 안쪽에 있는 근육도 같이 스트레칭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동작들이 한 근육만을 타겟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이러한 동작을 운동해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트 끼고 쭉. 자,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하나 착각을 했습니다. 이두 근육 스트레칭을 하나 빼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가지의 스트레칭을 진행을 했는데요. 요거 운동하고선 그 다음 스트레칭으로 바로 이어갈 겁니다. 자, 쭉. 자, 이두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팔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안 했잖아요. 이렇게 앉으시고 손을 등 뒤로 보내신 다음에 손바닥 바닥에 고정해 주신 다음에 어깨 활짝 펴고 엉덩이를 조금씩 앞으로 보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늘어나는 느낌이 날 겁니다. 이때 어깨 통증이 많이 느껴지시면 안 되고요. 팔꿈치 너무 강하게 펴지 마시고 지그시 펴주신 다음에 이 이두 근육이나 아니면 어깨 전면에 있는 근육이 스트레칭 되게 만들어 주세요. 자, 더 보낼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많이 보내시고 이때 날개뼈를 살짝만 뒤로 모아주세요. 오케이. 다리를 런지 자세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몸통을 회전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앞발에 있는 쪽 손이 반대편 쪽으로, 뒤쪽으로, 등 뒤로 회전을 시켜주시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고, 이때 주의사항은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다 펴주신 다음에 그 다음 몸통을 회전해 주시는 거예요. 몸통을 회전할 때는 골반이 계속 정면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시선은 같이 따라가 주시고, 만약에 균형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선을 정면을 바라보셔도 됩니다. 자, 반대쪽. 이때 고관절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도 사실은 등이 스트레칭이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몸통을 회전할 때는 이 골반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까지도 같이 스트레칭 되는 거고요. 지금 흉추를 스트레칭하는 거지만 팔이 같이 바깥쪽으로 돌기 때문에 우리 전날에 스트레칭 했던, 2일차에 스트레칭 했던 가슴 부위가 스트레칭 했던 동작과 지금 비슷한 동작이죠. 팔을 옆으로 벌리는 동작이니까요. 이렇게 동작을 만들 땐 어깨 관절의 스트레칭도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흉추에 스트레칭을 한다는 거는 전신을 스트레칭 하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자, 첫날에 배웠던 다리를 이렇게 벌리는 동작, 개구리 자세 스트레칭, 내전근 스트레칭 동작을 통해서 고관절도 스트레칭 하면서 동시에 몸통을 회전하는 흉추 스트레칭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통의 회전은 결국은 이 복부 쪽에 있는 근육이 같이 늘어나줘야 돼요. 이 복부 쪽에 있는 근육들은 근육의 연결선상에서 이 허벅지 안쪽에 있는 내전근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칭 동작, 고관절의 스트레칭 동작과 함께 몸통의 회전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자, 반대쪽 들어갈 때도 이 고관절 스트레칭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고 반대쪽 손, 머리 뒤로 손, 몸통 회전. 팔꿈치를 최대한 천장 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이때 지지하고 있는 바닥 쪽에 있는 손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바닥을 밀어내 주시면서. 흉추 스트레칭은 사실 어깨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목이 안 좋으신 분들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스트레칭입니다. 자, 다음은 다리를 잠깐 모았다가 휴식해 주시고 10초 뒤에, 그러니까 이제 곧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리를 다시 벌려주시고 한쪽 다리 이제 옆으로 벌려서 하프 프로그 자세, 엉덩이 뒤로, 그리고 손을 이번에는 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회전해 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엉덩이를 뒤로 보내주시면서 내전근이 같이 스트레칭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런 흉추 스트레칭은요, 지금 1일차와 2일차에 스트레칭했던 하체와 상체 스트레칭을 연결해주는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흉추 스트레칭은 곧 코어의 운동입니다. 반대쪽 엉덩이 뒤로 손 안으로 쭉 집어넣고, 이 동작 우리 어깨 스트레칭 할 때 어떻게 했죠? 어깨 후면 쪽 스트레칭, 그리고 벌리는 스트레칭. 지금 배웠던 동작들 다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일차와 2일차에는 개별적인 관절의 스트레칭 동작이었다면, 지금 하는 스트레칭은 복합적인, 통합적인 스트레칭 동작이어서 조금 난이도가 좀 어려워졌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척추를 굽혔다가 펼 건데요. 소고양이 자세 할 겁니다. 내발기기 자세에서요, 어깨랑 손목 일직선, 턱 당기면서 등을 둥글게 마세요. 둥글게. 자, 이번에는 등을 턱 당기고 고개를 살짝 들어주시고 등을 펴주세요. 후. 호흡 마시고 후. 이런 운동할 때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해 주세요. 자, 다음 동작은 이렇게 런지 자세를 만들어 주실 건데, 런지 자세에서 이 뒤쪽에 있는 다리 쪽 옆구리 쪽을 스트레칭 해줄 겁니다. 이때 왼쪽 손은, 지금 왼쪽 다리가 뒤에 있거든요. 왼쪽 손 위로 쭉 올려주시고 오른손은 바닥 쪽으로 눌러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가 짧아지고 여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 쪽에 있는 근육 이름을 요방형근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갈비뼈와 골반이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이러한 스트레칭 동작을 만들어낼 때는 골반과 갈비뼈가 서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반대쪽. 이렇게만 팔 들어도 스트레칭이 되는데, 더 능동적으로 반대쪽 근육이 수축해지고 짧아지면은 그 반대쪽에 있는 근육들은 더 잘 늘어나 주게 됩니다. 한 손은 바닥 쪽으로 내려주시고 한 손은 위로 올려주시고, 그러면 팔을 들어 올릴 때 겨드랑이 쪽에 있는 광배근 스트레칭이 같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광배근에 있는 근육이 스트레칭, 하지만 갈비뼈와 골반이 멀어지면서 요방형근 스트레칭, 반대쪽 요방형근은 짧아지는 수축. 그리고 런지 자세에서 골반을 폈을 때 골반 앞쪽에 있는 고관절 굴곡근이 같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런지 자세에 손바닥 서로 마주보고 몸통 회전. 이때 앞쪽 무릎이 이렇게 뒤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뒤로 빠지지 않게 무릎은 발목 선상. 팔 최대한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몸통을 회전하는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골프 이런 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 흉추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스포츠에서 다 흉추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몸의 회전에 있는 동작은 우리가 달리기를 하거나 보행을 할 때도 다 쓰는 동작이기 때문에 흉추의 움직임은 우리 모든 인간의 움직임에서 필수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저는 흉추 스트레칭 위주로 회원분들을 지도하고 회원분들의 신체를 평가합니다. 흉추 스트레칭에는 고관절의 움직임도 들어있고요, 또 어깨 관절의 움직임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운동 동작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숨이 조금 찰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엉덩이 뒤로, 머리 뒤로 손. 그래서 스피닝 강사분들이나 줌바를 하시는 강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게, 본인이 운동하시면서 멘트를 날리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길
체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산소성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체대 입시 운동이나 체육과에 진학을 했을 때도 유산소 능력이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운동 설명을 들으면서 운동 동작을 하셨을 때 운동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습관 만들기 챌린지에서 운동 동작을 설명해 드리면서 운동 동작을 보여드려야겠다 라고 다짐한 겁니다. 자, 하프 프로그 자세. 무릎 바깥쪽으로 벌리고 다리 옆으로 쭉, 엉덩이 뒤로. 제 별명이 저희 회원분들이 저에게 설명충이라고 별명을 지어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트레이너는 굉장히 좋은 별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음성이 비지 않고 회원분들에게 수업을 해드리는 동안에 운동을 많이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값진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자, 반대쪽. 엉덩이 뒤로. 저도 이렇게 음성이 비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뭐 할 말이 없으면은 잠깐 동안에 음성이 빌 수는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많이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운동 유튜버랑 다르게 저는 제가 운동 퍼포먼스 위주의 운동 유튜버는 아니고 저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운동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저를 구독하고 계신 이유도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구독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고양이 자세. 이렇게 할 때 마이크가 제 코에 이렇게 닿는데 제 숨소리가 좀 거칠 수도 있습니다. 요방형근 스트레칭. 런지 자세, 고관절 다 펴고 왼쪽 다리부터 가겠습니다. 오른쪽 다리 앞으로, 왼쪽 손 위로 쭉. 이런 동작들을 만약에 동적으로 가고 싶다면요, 손 앞으로 쭉 밀고 다시 돌아오고 반복. 이렇게 동적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은 결국 그 움직임을 이해하면요, 정적 스트레칭을 알고 동적 스트레칭으로 적용하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동작을 시작 자세에서 그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는 게 동적인 자세고요, 가만히 유지하고 계시는 게 정적 스트레칭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동작들, 요방형근의 스트레칭이 왜 중요하냐면요, 헬스를 하실 때 어깨를 프레스하는 동작에서도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이 허리에 연결되어 있지만 팔을 만세하는 동작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통의 코어 근육들이라고 하면은 몸통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근육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어깨관절을 움직일 때도 이런 근육들이 다 같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같이 운동하고 계신 분들은 다 끝나면 꼭 댓글로 이렇게 좀 운동 오늘 몇 일차 이렇게 성공했다 인증해 주시면은 그 댓글들이 모여서 알고리즘에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제가 이런 구걸을 많이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챌린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손목과 발목 스트레칭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먼저 손목 스트레칭을 들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 손목을요, 이렇게 손가락이 몸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시고 반대 손으로 손목을 잡은 다음에 손을 뒤쪽으로, 이 전완 부위를 뒤쪽으로 보내주시면요, 손바닥에 있는 근육과 그리고 이 전완 부위 앞쪽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부위를 손목을 굽힌다 그래서 손목 굽힘근이라고 하고요. 왜 손목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되냐면, 손목이 뻣뻣하게 되면요,
손목의 근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 요게 손목 굽힘근이에요. 요 부위를 스트레칭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미 이 자세 자체가 힘드시면 손목 굽힘근이 많이 타이트한 겁니다. 이렇게 딱 잡아주신 다음에 뒤로. 이렇게 손목을 잡아주실 때 팁은 뭐냐면, 손목을 멱살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쭉 밀어주시고 그 다음 손을 뒤로 보내주세요. 우리 컴퓨터 업무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전완 부위가 많이 타이트합니다. 자, 우리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다 마찬가지로 이 손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목 스트레칭 꼭 해주셔야 되고, 손목 굽힘근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렇게 벌려지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다 펴질 수가 없어요. 자, 손등 쪽 스트레칭 할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고, 똑같이 반대손으로 손목 잡아준 다음에 뒤쪽으로 쭉 보내보실 건데, 이때 팁을 드리자면 그냥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손을, 이 팔꿈치를 뒤로 몸통 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여기 전완 부위 쪽에 여기 연결되어 있는, 팔꿈치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스트레칭 될 겁니다. 그대로 뒤로 쭉 보내주시면 손등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완 부위 쪽이 같이 스트레칭 될 거예요. 반대쪽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목을 뒤로 이렇게 신전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손목 신전근, 손목 편근이라고 합니다. 반대쪽 손바닥으로 이렇게 바닥 쪽을 눌러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른손 왼손의 차이가 있다면요, 양쪽의 손목 당연히 유연성이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면 유연성뿐만 아니라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짧아져 있으면요, 근육의 길이의 변화 때문에 근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칭 동작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근력이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목의 굴곡근과 신전근 스트레칭 했고, 이번엔 발목 갈 거예요. 발목을 이렇게 발등을 바닥 쪽에 대시고 발을 일자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발등 쪽에 엉덩이를 대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앉아주시면요, 발등 쪽 앞쪽이 스트레칭 될 거고, 이렇게 앉는 거는 뭐 편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앉으신 다음에 한쪽 무릎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리고 반대쪽 무릎도 올려보시고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발등 쪽이 좀 타이트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발등을, 무릎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발등 쪽에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날 겁니다. 이게 이제 전경골근이라고 하는 발등 쪽에 있는 부위 스트레칭이고요. 다음은 다운독 자세 만들어 볼게요. 다운독 자세 만드시고, 죄송해요. 이거 저기 마이크가 계속 코에 걸려가지고 제 숨소리 ASMR이 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발등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다운독 자세지만, 다운독 자세까지 저는 지금 마이크가 코에 닿기 때문에 다운독 자세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사실 다운독 자세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저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엉덩이만 위로 올리시고 발등을 바닥 쪽으로 한쪽씩 무릎을 굽히면서 내려주셔도 이렇게 종아리 쪽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목 가동성 운동인데요, 이렇게 앉아 보실 거예요. 이렇게 앉아 보실 거고, 여기에서 무릎을 발 앞쪽으로 보내보시는데 발등은 바닥에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은 약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이 가슴이 허벅지 위쪽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쭉 눌러주세요. 이렇게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요거를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어디가 스트레칭 되는 거냐면, 어디가 관절의 움직임이 잘 나오게 되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접히는 부위 있죠. 요게 잘 되는 거예요. 요런 움직임들이 잘 안 나오면요, 앉았을 때 스쿼트 자세 했을 때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뒤꿈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반대쪽. 여기 발등 앞쪽이 접히는 느낌으로.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복습해 볼 거예요. 손목 굴곡근 스트레칭 갑니다. 손바닥 바닥에 대시고 멱살 잡듯이, 그 다음 뒤로. 요거도 동적 스트레칭으로 한번 가볼게요. 갔다가 그대로 버티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반복. 이때 만약에 손목이 저리거나 통증이 너무 과하게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작의 범위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반대쪽. 사실 이러한 스트레칭 할 때도 또 주의사항은 뭐냐면 손목만 스트레칭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손가락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도 다 손목 근육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뒤로 몸통 쪽으로 전완 부위가 이렇게 꺾일 때 손가락이 다 펴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 다 펴고, 그러면 손등은 어떻게 동적 스트레칭을 하면 좋냐면, 자, 이렇게 고정해 놨죠? 그 다음 뒤로 보내잖아요. 여기서 그대로 버텨주시고 팔을 전완 부위를 회전, 다시 돌아가고, 전완 부위 회전, 회전. 지금 여기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회전, 회전. 골프 많이 치시는 분들, 테니스 치시는 분들, 라켓 스포츠 하시는 분들, 이 전완 부위 많이 타이트해져 있을 거예요. 과도하게 수축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엘보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칭 왜 같이 해줘야 되냐면요, 뭐 부상의 위험을 줄여준다, 뭐 이러한 근거들은 사실 스트레칭을 통해서 찾을 수는 없지만, 근육은 짧아지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늘어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짧아지는 운동만 많이 하면은 또 그게 밸런스가 잘 맞춰지지 않는 거고요, 너무 근육을 늘리는 운동들만 해도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뭐 헬스 같은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근육을 짧아지게 하는 운동들로만 많이 하고 계시죠. 자, 다음은 정경골근 스트레칭. 자, 이렇게 무릎 꿇고 한쪽씩 올려볼게요. 하나, 셋, 넷. 제가 앞에 보고 할게요. 무릎을 많이 올릴 수 있으신 분일수록 이렇게 전경골근이라는 근육의 스트레칭이 잘 되는 거고, 발목의 유연성이 좋은 겁니다. 러닝 하시는 분들 이 전경골근을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다운독. 엎드리셔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다운독 자세, 지금 콧구멍에 마이크가 들어갈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다운독 자세 하시고 하셔도 되고, 그냥 엉덩이만 올리고, 마이크가 지금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어서요, 숨을 참고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그럼 종아리 부위가 지금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발목 가동성 스트레칭 이렇게 보여드려야죠. 자, 무릎을 세 번째 발가락 쪽으로 눌러주세요. 다시 반복. 결국 이러한 동작이 이렇게 쪼그려 앉는 동작이랑 똑같잖아요. 우리가 앉는 동작을 할 때는 지금과 같은 발목 가동성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뒤꿈치가 너무 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뒤꿈치 쪽에다가 조그마한 책 하나 올려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반대쪽. 무릎을 앞으로. 무릎을 앞으로. 이때 발목 유연성 부족하신 분들은 앞으로 가시면서 무릎이 점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팔로 전완 부위로 무릎 안쪽에다 딱 대시고 새끼발가락 쪽으로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아치 쪽에서 힘이 들어올 거예요. 발목이 뻣뻣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치가 무너질 가능성이 좀 크겠죠.
오케이. 자, 요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손목과 발목 지금 한번 또 움직여 보시면요. 이렇게 이러한 운동들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깊게 스트레칭 동작을 하거나 그리고 손목을 한번 움직여 보시거나 주먹에 힘을 딱 주시면은 운동을 하시기 전보다 주먹에 힘이 잘 들어오실 겁니다. 기능적인 고관절의 유연성 운동들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스트레칭은 비둘기 자세입니다. 비둘기 자세는요, 다리를 뒤쪽으로, 한쪽 다리는 뒤로 뻗으시고 한쪽 다리는 앞으로 이렇게 기역자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앞쪽에다가 대시고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비둘기 자세의 정적 스트레칭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능동적인 비둘기 자세를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엉덩이를 위로 들었다가 다시 고관절을 접어서 앞으로 숙이고 다시 올렸다가 숙이고, 그러니까 고관절을 접었다가 다시 세우고 접었다가 세우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체중을 실어서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때 왜 이러한 고관절의 능동적인 운동이 중요하냐면 얼만큼 큰 범위로 많이 숙일 수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범위 안에서 내 체중을 잘 이겨내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가동성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관절을 접었다가 다시 들고, 고관절 접었다가 들고, 아래쪽으로 체중을 실어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 번에 많이 훅 내리지 마시고 지그시 엉덩이로 체중을 잘 받치면서 내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주세요. 후. 오케이. 자, 다음 동작은요, 런지 앤 보우라고 하는 자세인데요. 이렇게 런지 자세, 오른쪽 다리 앞으로 왼쪽 다리 뒤로 만든 다음에 만세 하시면서 고관절 앞쪽이 늘어나고요. 앞으로 숙이면서 무릎을 펴고 앞으로 숙여주시고 만세, 후 내뱉으면서 발 당기고 다시 고관절의 전면 근육과 그리고 몸통 근육까지 같이 스트레칭 시켜주시고, 숙일 때는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근육까지 그리고 등 쪽까지 같이 늘려주세요. 고관절을 최대한 접는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자, 반대쪽. 자, 앞에 보고 할게요. 이번에는 오른쪽 고관절 앞쪽이 스트레칭 된다는 느낌으로 만세, 그리고 왼쪽 다리 펴고 앞으로 숙이고 만세, 만세, 이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발끝을 더 많이 당기세요. 만약에 숙이는 동작에서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엉덩이만 그냥 뒤로 빼주시고 발끝만 당겨주셔도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날 겁니다. 자, 다음은 고관절에 기름칠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벌리고 한쪽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한쪽 고관절을 안쪽으로. 자, 이때는 한쪽 고관절은 외회전, 이 고관절은 내회전, 바깥쪽 돌리고 여기는 안쪽 돌리고 바깥쪽, 안쪽. 최대한 고관절의 움직임을 잘 활용해 주시고 골반이 너무 과하게 엉덩이만 비비지 않게 다리를 움직여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다음은요, 90-90 자세라 그래서 앞쪽 다리를 이렇게 기역자, 오른쪽 다리는 뒤쪽으로 해서 또 기역자 만들어 주시고 손은 약간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대주신 다음에 뒤쪽 다리를 이렇게 벌려주세요. 이쪽 다리를. 근데 이때 골반이 열리는 게 아니라 골반은 닫아주신 상태에서 이 다리만 바깥쪽으로, 다시 바깥쪽으로. 그러면 이거는 고관절의 외회전 운동입니다. 오른쪽 다리 고관절의 외회전 운동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반대쪽으로 다리 기역자, 뒤쪽 다리 기역자. 이걸 90-90 자세라 그래요. 손은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대각선 방향에서, 자, 다리 벌리고 많이 안 올라가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 벌리려다가 이렇게 골반까지 돌아버리면 이건 고관절의 운동이 아니라 골반이 회전되면서 허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은 잡아두고 뒤쪽에 있는 다리만, 무릎을 쭉 천장 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힘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근육은
이 중둔근이나 대둔근 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되고, 다시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내회전할 건데, 내회전하는 거는 뒤에 있는 다리가 발이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다리뼈가 안쪽으로 돌겠죠? 내회전. 고관절의 외회전보다는 내회전이 훨씬 가동 범위가 안 나옵니다, 원래.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고관절을 내회전하는 근육도 엉덩이 근육에 또 있기 때문에 이 고관절 쪽이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근육을 타겟한다기보다는 어떤 움직임을 타겟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회전의 움직임을 타겟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쪽. 자, 이쪽 다리를 이렇게. 양쪽의 외회전, 내회전이 서로 차이가 난다면 뭐 근육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고 움직임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몸이 완전히 대칭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그냥 인정해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에서 만들어진 그냥 움직임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다시 비둘기 스트레칭부터 가겠습니다. 다리 기역자. 이번에는 옆을 보고 한번 가볼게요. 다리 기역자. 뒤쪽 다리 뒤로 쭉 펴고 고관절 접고. 자, 쭉. 여기 엉덩이 근육에 느낌이 나야 돼요. 엉덩이로 밀어준다는 느낌. 쭉 내릴 때는 체중으로 버텨주면서. 다리가 기역자로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무릎을 더 굽혀도 괜찮고요. 고관절이 느낌이 안 나시는 분들은 손을 살짝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해보세요. 그래서 자신이 고관절의 모양이나 위치에 따라서 다리뼈가 어떻게 위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느낌들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반대쪽 한번 가볼게요. 쭉. 지그시.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런 스트레칭을 할 때 움직임이 조절되지 않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연한데 만약에 이렇게 쭉 내리는 동작에서 확 꺼진다. 만약에 엉덩이가 확 꺼진다 하면은 그거는 고관절의 유연성은 좋지만 이렇게 능동적인 가동성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제 뻣뻣하신 남성분들이 더 유연성은 없지만 움직임 측면에서는 훨씬 더 힘있게 더 근육이나 관절들을 잘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자, 90-90 스위치 자세. 자, 이거 운동 순서가 약간 바뀐 것 같은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고요. 물론 뭐 사람들마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어떤 걸 더 먼저 했을 때 유리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너무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사실은 제가 이 순서가 틀려서 영상을 다시 찍지 않기 위한 어떤 이런 합리화일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자, 런지앤 보우 만세. 그러면 지금 이렇게 런지앤 보우 할 때 여러분들 아까 유연성 처음에 1라운드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유연해진 게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허벅지 뒤쪽이나 허벅지 앞쪽에 있는 고관절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해준 건 아니지만 고관절 자체를 타겟했기 때문에 관절이 뻣뻣해짐이 좀 풀리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유연성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 위주의 그런 스트레칭이나 관절 위주의 가동성 운동들이 전체적인 근육들의 유연성을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아주 효율적인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관절의 관절과 그럼 고관절의 근육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고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다리뼈와 골반이 연결되어 있는 그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켓에 다리뼈가 딱 맞물려 있는 그곳이 바로 고관절이라고 하는 거고, 고관절 근육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여러 근육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다리, 왼쪽 다리를 앞으로 오른쪽 다리부터 할 거니까 오른쪽 다리 외회전 할 거예요. 몸통에 힘 딱 주고 외회전.
이때 다리를, 무릎을 너무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하면은 이 고관절 앞쪽에 있는 근육이 쓰여요. 그래서 다리를 좀 뒤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 올리면은 오히려 범위가 더 안 나오긴 하지만 고관절 쪽에 느낌이 많이 날 겁니다. 엉덩이 쪽에 느낌이 날 거예요. 자, 반대쪽. 이때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시면 몸통에 힘이 더 잘 들어올 거예요. 내릴 땐 천천히.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은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외회전해 주는 거니까 반대로 내회전해 주는 근육, 그리고 또는 벌리고 있는 거니까 안쪽으로 모아주는 근육인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스트레칭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음은 내회전, 이 발을 위로.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 고관절의 내회전이 되면, 그러니까 스쿼트 같은 동작을 할 때 무릎이 안으로 쏟아지는 것 자체가 고관절의 내회전 때문에 그렇잖아요. 고관절 내회전이 안 좋은데 왜 내회전 운동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움직임들은 나쁜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모두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움직임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해야 되는 움직임인데 그 움직임을 잘 통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 다 부상의 위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역도 선수들 보면은 다들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자세조차도 다 그 선수들은 오히려 그거를 무게를 들어 올리기 위한 어떤 이점으로 더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내회전 동작 안에서 컨트롤 해주는 게 중요해요.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어깨 내회전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깨 내회전 동작이 잘 돼야 손을 뒤로 이렇게 등 뒤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동작이 잘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막 화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화내는 게 아니라 이게 운동이 좀 힘들어져서 저도 호흡이 빨라지니까 말도 빨라지고 좀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화난 거 아닙니다.